산업 특화 지역 그리고 모든 자원이 또 이곳으로 더 몰리게 될 경우에 충남이 결과적으로 또 1급화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인데, 이 홍성 예산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동력을 받아내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행정도시로만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북서부 지역에 있는 이 산업과 산업 서비스의 기능을 이 행정도시로 특화하려고 했던 이 내포 신도시 특성을 바로 산업의 기능을 이곳으로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를 행정도시에서 산업도시로까지 확장해야 하고, 그 기반은 AI 데이터 센터 등의 유치 등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통 인프라도 현재 아산 신창역까지 와 있는 전철 1호선 이 문제를 바로 내포 신도시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그것은 약 36km 정도 인프라가 깔려있는 장항선 복선화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엊그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제가 모 유튜브 방송에서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정원호 후보에게 이미 전달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포 신도시는 행정도시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바로 북부 지역의 산업 기능을 이곳까지 확장 보강해야 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역시 AI입니다. 다음에 태안보령 서천은 이 재생에너지와 해양수산을 어떻게 AI 기반으로 깔아줄 것인가 하는 구상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주부여 청양, 공주부여죠. 그 중에서는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 관광 공연의 기반을 어떻게 AI로 연결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논산 계룡은 국가 차원에서도 국방을 어떻게 AI화 할 것인가를 지금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충남형 국방 수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 논산의 문제, 역시 농업이 중심인데, 저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어떻게 AI화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 영원이었던 AI 예산이 150억 원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우연하게 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구 5,500억 원, 경남 1조 원, 합해서 1조 5,500억 원의 총 사업비 규모로 AI 대전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2026년 예산은 수백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남, 광주 6천억 원, 전국 1조 원의 총 사업비 규모로 AI 대전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2026년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충남의 예산이 0원이라고 하면 1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어도 한 세대가 늦는데 1년을 우리가 늦게 출발한다면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충청이 핫바지냐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를 이야기했던 그 뒤처진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노력하면
격차가 극복이 가능했지만 AI 시대의 격차는 초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은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산 마감 하루 전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이것을 대표 예산으로 건의해달라고 해서 그 많은 예산 중에 정청래 대표가 충남 AI 대전환 예산, 이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이 1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10억 원은 종잣돈입니다.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AI 그림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나이파라는 곳과 우리 충남의 테크노파크 TP에서 이것을 지금 총 1 내지 2조 원의 사업비 규모로 이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결과를 3월 중에 박수현 의원실 주최로 이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연하게도 AI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말씀드리면서 저 박수현이 운명적이든 운이 좋았든 제 눈에 발견되었던 충남 AI 예산 영원을 150억 원으로 아까 10억 원 더하기 지역 주도형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140억 원이 합해서 150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과기부 예산 1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140억 합해서 150억 원의 그 AI 기반을 닦는데 제가 이미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될 만큼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역 주도형 AI 사업도 충청남도가 2025년 사업에서 공모에 탈락을 했는데 2026년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충청남도도 2026년에 이것을 다시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하게 질타를 했고 다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 거기에 충청남도가 다시 도전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140억 원의 지역주도형 AI 공모 사업도 하게 됐다. 그래서 합의 15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열심히 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로 벌어질 그 위기를 우리 충남의 도민과 함께 이것을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잘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 선거대책 경선입니다. 경선 선거대책 공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박수현의 경선 선거대책 본부는 산무 클린 경선을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산무 클린 경선을 선도하겠습니다. 산무는 조직 선거, 줄 세우기, 대형 사무실이 없는 경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형 선거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오직 도민의 뜻과 참신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경선에 나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이미 열었습니다. 저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므로 제가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이곳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인 1표 당의 주권자인 당원만 믿고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출마자를 줄 세우게 하는 그런 구태 정치를 완전히 근절할 것입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저를 대신해서 또는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야 할 분들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공동 선거대책 본부장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 앞으로 좀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자, 제 좌측에 계신 분이 박정현 전 군수님이십니다. 박정현 전 군수님은 18년 전에 저와 세종시 원안 폐기를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삭발 단식 투쟁으로 그걸 함께 막아내고 충남 발전을 같은 길을 달려온 정치적 공직입니다.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재선 주요 군수를 역임한 실력 있는 행정가입니다.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안과 통찰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덧센 정치, 함께하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시고 박수현 지지 선언을 그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현 전 부여 군수님을 박수현 경선대책본부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하진 전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십니다. 김하진 전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보좌관, 아산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충청남 도당 정무실장을 지낸 충남 정치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충남 도당이 있기까지 당에 헌신하고 당을 발전시켜온 전략가로 선거 전략과 충남도민 소통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정현 전 군수님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현 경상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정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 화요일 날 출마를 내려놓고 박수현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010년 안혜경 도정 때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충남도당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박수현 출마 예정자를 반드시 우리 충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또 저와 함께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사실 저는 박수현 의원님하고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채를 오늘 기회로 해서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시 반부터 다음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하시고. 네, 우리 제일 먼저 선정해주시죠. 네, 디트스 김가성민 기자인데요. 김하진 직무대행의 이 선대 합류가 사실상 강원시 실장하고의 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난번에 이심전심 발언을 좀 반응이 뜨거우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주부여 청약 보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사퇴 시기에 따라서 이번 지선하고 보궐이 같이 치러지게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지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지만 이 보궐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난번 출마선언 기자회견 때 굿모닝 충청 기자님의 질문의 내용은 강훈식 실장님의 지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강훈식 실장님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께 제가 단체장에 출마할 것이냐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현재의 국제 정세나 그에 따른 국내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위치에 있는 분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판단도 본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심 전심으로 제가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캠프에서 그것을 지지 여부에 대한 2심 전심을 알아듣고 논평을 내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 전날 강원시 비서실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드렸고 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강원시 비서실장의 지지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요. 그것도 역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하진 직무대행의 오늘 저 선대 본부장의 합류는 저하고 박정현 전 군수님이 거의 저는 한 몸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인연이 형제간의 인연이 있다면 우리 김하진 전 직무대행도 비슷한 인연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부채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부채는 제가 더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그런 충분한 개인적인 그런 판단과 개인적 사연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합류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역시도 강원시 비서실장께 통보는 드렸습니다. 본인의 전 지역구의 또 직무대행인데 그것까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어제 문자로 그냥 통보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은 없으셨지만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직무대행들을 사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을 사직했기 때문에 전 직무대행 참고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은 어떤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할 수가 없고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당직을 사직하고 오늘 전 직무대행의 신분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궐선거 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당의 경선 일정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일정이 치러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문제는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경제 조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행정통합이 크게 본회의 처리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1호 공약 발표를 보면 통합시장보다는 충남지사 공약이 높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충남 대전 통합법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전 기자님 연관돼서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셔야 지역구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또 그런 사퇴 시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세금 부담 문제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의 공천 시스템 말씀하시는데 한간 얘기로는 5월 중에 이제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지. 예, 우선 사실상 대전 중앙 행정통합이 무산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니까 오늘 처음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회의를 그러나 당의 입장은 오늘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3월 19일도 역시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사실상 오늘 통합이 무산됐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기사를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그렇게 칼로 몰려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3월 19일까지라도 최대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 군데의 행정통합이 한 번에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단체장님들과 의회가 다시 한번 보내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어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할 경우를 가정한 그런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서 지금 조준영 기자님은 4월 30일 이전이라고 확답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그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도 않고 이제 경선 후보로서 일정을 시작한 이런 와중에 너무 이른 질문과 답변은 자칫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뭐 그렇게 하는 것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지금까지 24년을 정치를 해오면서 제 개인보다는 당과 그다음에 국민, 국가 이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러한 조준영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박정현 군수께서 지시하시고 현대 본부장 확인하셨는데 단순히 어떤 뭐 캠프에서의 역할 외에 어떤 뭐 선출직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 뭐 역할이 좀 있어요. 글쎄 그 박정현 군수님과 저는 사실 그런 앞으로 어떤 정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본 바가 없고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이심전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현 군수님과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상의해본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정현 군수님께서 3선 출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끝으로 사직하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른 정치 일정과 기회들이 충분히 열려나가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 지금까지 저희는 교대로 서로에게 언덕이 되어온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지금 박정현 전 군수께서 저에게 언덕이 되어주시듯이 저도 박정현 군수가 그런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그에게 제가 또 다른 언덕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부정부 유신영 기자입니다. 공약을 발표하셨으니까 예. 홍성 예산 지역, 청야하고 금산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천 때문에 설립 이후로 물이 부족할 거라고 30년도에 부족할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닌지. 예, 지난번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급 상특 전략에 따라서 충남의 산업 배치 전략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배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물과 전기가 필요할지가 추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공급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그 산업 배치 전략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지사가 된다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에 따라서 충남의 물 공급 대책, 전기 공급 대책을 완전히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 에너지 등의 공급 대책은 매우 중요한 다음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미처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잘 소통하는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용규 교수님을 좀 잠깐 앞에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오늘 공동 3대 본부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많은 정책적 조언들을 해주실 정책 자문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정식으로 정책 자문단을 발표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주실 안용주 교수님만 우선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 성능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우리 충남에 필요한 분야인 관광학 박사이십니다.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용주 교수님과 함께 저의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주실 분으로 공주대학교의 진종헌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이고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종헌 교수님과 우리 안용주 교수님께서 함께 제가 경선을 통과할 경우 대비한 그런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